요즘 혹시 이런 거 느끼시나요? 앞머리 드라이가 예전처럼 안 선다. 머리 묶을 때 고무줄이 한 번 더 돌아간다. 두피가 가렵고 뾰루지가 자꾸 난다. 가르마가 점점 넓어진다. 만약 이 중에 2개 이상이 내 얘기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합 미약사 이유미 약사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증상은 모두 갱년기 이후 여성형 탈모가 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남자들 탈모는 이제 약이 좋아져서 약 먹으면 확 좋아지지만 여성 탈모는 뚜렷한 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 갱년기 탈모의 핵심은 한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모두 사용해서 다각적인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갱년기 탈모 관련해서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특히 이런 말씀하세요. 약 쓰다가 끊으면 한꺼번에 다 빠진다면서요. 염색 많이 해서 더 빠지는 걸까요? 이제 파마 염색도 못하나요? 가르마 넓어졌는데 병원 가야 하나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파마 염색은 탈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색을 안 하시면 하얀 머리가 피랑 색깔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더 빠져 보이고 탈모가 진행돼 보이기 때문에 염색을 하시는 것이 더 풍성해 보이고, 파마도 볼륨감을 주는 거잖아요. 파마를 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머리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탈모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약이 자극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다면 그런 약만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갱년기 이후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이유, 그리고 주요 치료제인 미녹시딜 사용법, 탈모 영양제,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습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갱년기 이후에 머리숱이 부쩍 줄어들죠. 여성 탈모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카락이 갑자기 훅 뭉텅 빠진다기보다는 점점 가늘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머리가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숱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여성형 탈모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머리카락 성장의 주기가 짧아지고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모발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처럼 M자 탈모가 되는 게 아니라 가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하면 예전처럼 다시 풍성해지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처럼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 중에서 탈모를 일으키는 DHT라고 하는 물질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프로페시아라든가 아보다트 같은 약을 먹게 되면 바로 탈모가 좋아지는데요. 여성은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유전, 노화, 그리고 영양 상태, 두피 상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치료도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모낭에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여성형 탈모의 대표 신호는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인데요. 여성형 탈모는 주로 정수리에서 앞쪽으로 올라올수록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패턴입니다. 그 모양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하고요. 원래 숱이 적은 사람하고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는 촘촘한데 앞부분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즉 정수리와 가르마를 중심으로 점점 넓어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여성형 탈모의 핵심적인 치료제 1번 마이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여성형 탈모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데요. 바르는 약이죠. 3%와 5%짜리가 있어요. 남성들은 주로 5%짜리 쓰시고 여성분들은 3% 쓰시면 됩니다. 이 두피에 작용해서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도록 해주는 약인데요.
보통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 바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녹시딜 바르기가 쉽지가 않죠. 여성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귀찮아서 안 발라서가 아니고요. 바르기 어려워서입니다. 이건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발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겉에 칙칙 뿌리면 머리카락에만 닿고 머리만 엉키지 두피에는 정작 닿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바르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이 마이녹실 안에 이런 스포이드도 들어있고 이런 두피 마사지기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두피에 대고 너무 머리에 묻지 않고 두피에 닿을 수 있도록 두피에 대고 이렇게 꾹꾹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피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한 번 쓰실 때 2번이나 3번 정도 펌프 하시면 되고요. 약이 흘러내려서 눈으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부분에 묻는다든지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피에만 닿도록 사용하셔야 하고요. 약간 따끔거리기도 하고 자극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씩만 덜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을 바르면 쉐딩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미녹시딜 바르고 한 2주에서 8주 정도가 되면 갑자기 머리가 더 빠져요. 이것을 쉐딩, 일시적인 탈락, 증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쉐딩이 왜 생기냐면 미녹시딜은 이 모발의 전체 주기에서 쉬고 있는 주기에 있던 모발을 정리하고 새로 자라나는 모발을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낡은 모발은 빨리 빠지고 새 모발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낡은 모발이 빠지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보통 2주나 4주에서 시작해서 8주 정도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쓰셔야 합니다. 쉐딩이 나타나면 와,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이 잘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아하셔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따갑거나 두피에서 진물이 나거나 하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미녹시딜의 효과는 바른 지 한 3개월 정도에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르는 약 엘크라넬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두피에 짜서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이에요. 엘크라넬은 알파 트리올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강해지는 그것을 막고 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형 탈모에서 미녹시딜과 같이 병용했을 때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임상 연구가 있어요. 엘크라넬은 하루에 한 번만 바르시면 되는데요. 미녹시딜이랑 병용하실 때는 적어도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미녹시딜이 흡수되는데 약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말씀드릴 탈모약은 바로 먹는 탈모 영양제 판시딜이나 판토가와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 약국에 있으면요, 환자분들이 이거 먹으면 머리 나요? 약사님 이거 먹으면 옛날처럼 좋아져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시딜이나 판토가는 발모약이 아니라 머리가 막 나게 하는 약이 아니라 머리카락의 재료를 만들어주고 두피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해주는 약에 가깝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결과가 좀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바르는 약과 동시에 사용해야만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시딜이 뭔가요? 네, 이 약은 효모라든지 또 L시스테인이라든지 케라틴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의 재료 그리고 두피에 영향을 줘서 두피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이 모인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은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식사량이 많이 줄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 영양 상태가 흔들리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모발이랑 손톱이 같이 약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녹시딜의 효과를 대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 바르는 약과 동시에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판시딜만 먹으면 다른 건 괜찮나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갱년기 여성들한테 부족하기 쉬운 철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부족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탈모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 드시면서 머리 많이 빠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첫 번째로는 당분입니다. 뭐 케이크라든지 우리 디저트 좋아하니까 밥은 조금 먹었지만 우리가 디저트는 놓칠 수 없어서 맛있는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또 요즘 유행한 누쫑크라든지 이런 거 먹잖아요. 당분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서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 성분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탈모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튀긴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죠. 이런 트랜스 지방도 첫째 염증을 증가시켜요, 몸 안에서. 그럼 두피에서 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안 되게 막아요. 그러면 두피에 충분하게 영양이 잘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나치게 짠 음식이에요. 염분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 균형을 깨트리죠. 이건 역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두피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짠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카페인인데요. 카페인 자체가 탈모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은 양 섭취하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잠을 푹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 두 가지는 탈모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피 좋아하시지만 조금 줄이시는 것 추천드려요. 그 다음 갱년기 여성이 탈모까지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너무 놀라실 텐데요. 바로 다이어트예요. 체중만 좀 줄고 날씬해져도 굉장히 젊어 보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면 영양 균형이 무너지겠죠. 특히 우리 부족하기 쉬운 철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미네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두피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서 살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주름도 좀 조글조글해지고 머리 쫙 빠지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예뻐 보이거든요. 우리가 탈모 신경 쓰는 이유도 젊고 예쁘고 건강해 보이기 위함인데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두피에 염증이 있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것이에요. 두피에 염증을 그대로 두면 모공이 좁아지면서 건강한 모공이 아니기 때문에 튼튼한 모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피 관리 항상 철저히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탈모 샴푸 너무 믿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두피에 그 탈모 샴푸에 있는 좋은 성분이 흡수되지 않아요. 그것이 만약 흡수되었으면 약이겠죠. 별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탈모 샴푸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모 샴푸가 그렇게 극적인 효과 주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쉐딩 현상 있다고 미녹시딜 포기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바르시면 미녹시딜은 효과가 입증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수면 충분히 관리하셔야죠. 나이 탓으로만 두고 방치하시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처럼 한 가지만 잘해도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관리예요. 여러 가지를 다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시면 탈모 진행을 늦추는데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머리가 가늘어졌다고 느끼셨나요? 네, 갱년기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탈모제를 사용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는 변화의 시간이지만 그 변화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우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홍대합 이학사 이유미 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